네, 정부가 올해부터 신용 등급 이 체제가 개선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의 불합리가 개선이 될 것으로 봤는데요. 신용 등급이 상승하는 그런 이용자들이 많이 늘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금융권은 저금리 상품을 이용해도 신용 점수가 떨어진다. 이금융권을 향한 금융소비자의 발길을 멈칫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은 올 초에도 금융업권에 따라 일률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합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 이금융권 관계자들은 업권에 따른 신용점수 하락차 등이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법 개정 난항에 개인신용평가사 평가위원회 설립이 지연되며 반쪽짜리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금융위가 발표한 업권별 대출 발생 시 신용등급 하락폭을 보면 카드나 캐피탈사를 이용 시 1등급 가까이 떨어집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1.61등급이 줄어듭니다. 이는 1.16등급이 떨어지는 대부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 초부터 대출 금리와 유형을 신용점수 평가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금융권 이용 고객이라도 저금리를 이용하면 나이스 평가정보, KCB 등 개인신용평가사가 부여하는 개인신용점수 하락폭이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10등급으로 나눠지는 신용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에 점수제로 변경해 세분화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신용대출 고객들의 신용점수를 사수하기 위한 노력에 분주하다는 반응입니다. 이금융권을 찾는 고객 중에서도 1금융권과 유사한 한 자릿대의 대출 혹은 중금리 대출 받으시는 고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객분들이 단지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이익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 시스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자 21만 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 당연히 이제 그 금리와 관계없이 이제 금리를 그 저축은행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좋은 금리를 받으면 그 평가 점수 차이가 덜 떨어지게 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건 확인된 거니까. 2018년 연내 설립을 약속했던 신용평가사 평가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평가위원회를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독립적인 형태로 설립해 신용정보원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위원회 설립 근거를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으며 설치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금융권 금융사들이 신용 하락을 유발한다는 오명을 벗고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평가위원회 설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네, 취재 내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내용을 보니까 신용평가 체계가 이제 개선이 됐고, 그러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2금융권 이용할 때 신용점수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취재한 결과 그건 신용평가사만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금융권 금융사들은 신용대출 고객 시 신용대출 고객을 만났을 때 신용점수 하락을 예상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저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고객도 이걸 모르고요. 지난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깜깜이 평가 그리고 자의적 평가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 평가를 받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소외되는 문제를 당국이 거론한 거죠.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맞춰서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41만 명의 신용 점수가 상승한다고 말했는데 이후의 결과물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아서 그걸 이유로 들고
결과물을 내놓지 않은 건데요. 이는 전형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계산을 했다고 털어놓은 셈입니다. 네. 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올해부터 개선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용자들은 내 신용등급이 올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은 이거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올랐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오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정말 깜깜이 알 수가 없는 그 상황인 건데 예. 지금 그렇게 오른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주요 이유인 것 같고 그리고 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기사에도 보니까 저축은행이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뭐 캐피탈사나 뭐 이런 대부업체 이런데 오히려 이 신용대출이 이 저축은행이 대부업보다 높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사실 저축은행 신용대출 이용 시 대부업보다 신용점수가 더 떨어진다는 것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네. 부분이고요. 취재 중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개인 신용평가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서 말만 오가고 몇 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임원분들이 직접 신용평가사를 만나 수차례나 이 부분을 개선 요청했지만 지켜봤을 뿐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금융권에 따르면 이 불합리한 가장 큰 이유는 나이스 평가 정보와 KCB로 대변되는 개인 신용평가 시장의 독과점 때문입니다. 금융위도 이 신용평가사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 이에 금융사들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평가사 설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신용평가사 겸업을 카드사에게 허용해주면서 신한카드가 올해 연말에 새로운 신용평가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나 KCB로 대변되는 신용평가 회사 여기서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발생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신용평가사 검증위원회가 설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설립이 가능한 건지 여기에 역할이 좀 뭔가요? 검증위원회의 역할은 신용평가사 개인 신용평가 체계에 대해 전반을 관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신용평가를 할 때 기초 정보들이 있는데 그 기초 정보들이 공정성과 타당성을 지녔는지 그걸 따지게 되고요. 위원회는 학계, 금융 전문가, 그리고 변호사,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하게 되고 검증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년 한 번씩 내게 되는데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외부라 하면 금융감독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신용평가사에 이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용평가사는 이 보고서의 의견에 따라서 위원회의 피드백, 그러니까 위원회에 이를 어떻게 보았다라는 것을 제공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이를 평가 모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설립위원회가 올해 설립될지에 대한 가능성은 이 순전히 법안 통과 여부에 달렸습니다. 네. 6월 국회 상황이 또 어떨지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개점 휴업 상태라 이제 정상화 여부가 상당히 여기에도 중요할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는 이 금융당국에서는 신용 등급 이 체계를 이제 개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감독 기능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그게 바로 신용평가사 검증위원회 그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빨리 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 최진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 신용평가, 개인 신용평가 이 이제 점수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 금융권 이용자들에게는요. 하지만 아직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취지에 맞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뉴스를 살펴봤습니다.